자, 행정법의 효력범위입니다. 효력. 28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 추상적 효력이죠. 일반 추상적. 만들어서 공포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간적 효력의 발생 시기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입니다.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 법은 행위시 법을 따라갑니다. 법이 이제 개정됐을 때 문제예요. 개정됐을 때 행위시법. 그러니까 구법 당시 행위는 구법, 신법 이후 행위는 신법,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령이라는 것은 성립 후 공포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포한 법령을 봤더니 시행일,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규정 없다면 이걸 외우세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공포한 날은 법령을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공포한 날입니다. 발행된 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행된 날. 자, 이게 원칙 20일 경과. 그런데 이 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법 자체가 침입적 효력의 법령이죠. 이럴 때는 좀 더 시행기간을 더 줘야 됩니다. 준비기간. 적어도 30일 경과한 후부터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지금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특별한 규정 없다면 과거로 소급되어 장래적이에요. 이 장래적이에요. 20일 경과, 30일 두고 시행. 이해되시죠? 장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공포하는 것 방법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법령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국가적 효력들,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관보 게재.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는 관보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다가 게재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관보가 아닌 신문에 게재해가지고 공포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 자,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보에 이제 공보라고 되어 있고 조문에 인터넷 게재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자,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는 공보나 여기는 신문도 들어갑니다. 의장이 공포할 때 단체장이 아니라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가 없냐면 인터넷에 게재한다. 이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넷에 게재 안 하더라도 이제 전자관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보라든가 공보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종이관보, 전자관보. 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관보가 우선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험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불일치할 때는 종이관보가 우선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불일치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기 같은 거. 동시에 게재를 하게끔 하려고 동일한 효력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이 공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저 기본법 그 밑에 저 7조를 보시면 이 시행일을 기간을 계산할 때 자,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가 써진 거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이때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호를 보니까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공포하고 일정 기간. 그러면 당연히 이 일정 기간 두고 시행하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하려면 공포한 날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줄쳐놓으세요. 이렇게 일정 기간 두고 경과하고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을 집어넣지만 이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첫날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이때 끝나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런 것들은 조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토요일 공휴일일 때 이 길로 끝납니까? 그날 끝납니까? 그날 만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특별한 규정 없으면 장르요니까 구법이 있고 신법으로 개정됐다. 신법 이후 행위들은 신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구법 당시 행위는 구법을 적용할 것이고 이게 원칙. 그러니까 이 1번 지문에 보시면 법령이 변경됐습니다. 특별한 규정 없는 한 변경 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 변경 전이니까 구법 적용하겠죠.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 구법령이 적용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지문에서 잘 봐야 돼요. 변경된 법령입니까? 변경 전 법령입니까? 변경 전. 이게 원칙.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행정처분의 부담. 여러분들 부관할 때 봤던 그 부담인데 근데 이 부담을 부과할 그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어요. 구법 당시의 적법. 그런데 근거법이 개정돼서 신법에서 더 이상 부담을 붙일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럼 이 논리로 가겠죠. 신법 이후에는 부담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구법 당시에 적법했으니까 적법했던 부담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법 적용할 테니까. 그래서 이 곧바로 기존의 이 적법한 부담이 위법이라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부담 부과할 당시 적법했으니까. 자, 이게 원칙인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이유를 봤더니 이 구법이 위헌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헌적 요소를 없애려고 신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 구법을 적용하면 뭐가 돼버려요? 위헌적 법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개정법령을 적용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구법 적용하면 위헌적이 돼버릴 테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행위시법, 구법 당시 행위는 구법, 신법 이후 행위는 신법. 근데 여기서 행위시란 말은 기준을 잡을 때 종료시, 효력 발생시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종료시. 시작점을 본다겠습니까? 끝점을 본다겠습니까? 종료시, 끝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14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4조는. 자, 새로운 법령 등은 신법이죠. 구법이 있고 신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신법 효력 발생 전에 보이세요?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여기서 완성, 종결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 신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이미 구법 당시에 종료된 사안이니까 구법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신법은 종료된 사안에 적용 안 합니다. 자, 다만 완성되거나 종결됐을 때 적용을 안 하는 것이고 구법 당시에 개시가 됐지만 신법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또는 계속되다가 신법 이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때는 종료시를 본다 그랬죠? 신법 적용. 됐죠? 자, 이 항 잘 보세요.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입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 그러면 종료시가 언젠가를 잘 보세요. 구법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처분이 있기 전에 신법으로 개정됐고 신법 이후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와야 이 사안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시법 따라가야 됩니까? 처분시법 따라가야 됩니까? 처분시법. 이게 종료니까.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는데 처분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시험에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신청 당시 법령을 따른다. 틀렸죠? 자, 이걸 구조로 익히시면 돼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이 돼야 종료니까 처분시법.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처리를 지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대로 처리했다면 내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처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시법. 이런 게 특별한 규정이에요. 특별한 사안. 자, 이건 이제 신청에 따른 처분인데 사망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의 성립, 이에 대한 자 제재 처분입니다. 우리가 제재라는 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구법 당시 위반 행위가 있었으면 자 이거는 이때 행위가 종료된 거예요. 구법 위반했다. 근데 아직 제재 처분 있기 전에 신법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신법 이후에 제재를 가합니다. 여기하고 조금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기준이 뭘로 잡아줘야 됩니까? 위반 행위가 이미 끝나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제재 처분 시를 따라가야 됩니까? 위반 행위 시 따라가야 됩니까? 위반 행위 시. 제재 처분은 제재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 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이해가시죠? 두 개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재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 당시 법령. 자, 이게 원칙. 여기를 따라가죠. 그런데 자, 이게 원칙인데 요 신법에 따른 제재 처분 보니까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유리하게 변경됐으면. 그래서 요 뒤에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유리하게 바뀌어버렸죠. 구법 당시에는 위반 행위인데 신법에 보니까 제재 처분하기 전인데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졌다.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럴 때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에는 자, 별표. 이때는 신법입니다. 제재 처분 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이해되시죠?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함정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변경 전 법령을 적용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신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그때는 위반 행위 시가 아니라 제재 처분 시 변경된 법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조문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취지가 지금 이거예요. 신법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함부로 소급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법 당시에 이미 종료된 과거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겠다. 이게 사실은 금지가 되는 소급입법은 이걸 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진정 소급입법. 이미 구법 당시에 종료가 됐는데 신법을 소급 적용한다. 진정 소급입법. 자, 여기는 이미 요 종료가 구법 당시에 됐기 때문에 구법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뢰보호. 구법의 신뢰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허용될 수 있어요. 또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익을 준다. 허용될 수 있어요. 또는 소급입법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허용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신뢰보호 논리하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자, 부진정 소급입법. 아까 이 사안입니다. 구법에서 시작됐지만 계속 진행되다가 신법 이후에 종료됐어요. 그래서 원칙 따라가다 보니까 신법을 적용하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신법이 적용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죠. 자, 이때는 신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 중인 과거 사안도 신법 적용. 자, 이것을 부진정 소위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사안에서 진정 소위법이냐 부진정이냐 이게 나오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신법 적용이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신법 적용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 허용이라 했죠. 원칙 허용. 원칙 종료시. 그래서 표현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행 중인 과거 사안에도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구법 적용. 방금 이런 겁니다. 제대로 처리했다면 내가 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처리를 지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구법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로는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구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 그럴 때는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결론 내세요. 종료된 과거 사안에 대해서 신법 적용하는 게 진정소위법, 금지되는 건 진정소위법이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부진정소위법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인데 그거는 금지되는 게 아니라 원칙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구법의 신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지문식 판례를 잠깐 보세요.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의 원인행시. 여러분들이 취득 증여는 일제시대 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일제로부터. 근데 친일재산이라는 게 현재 결정이 난 거죠. 현 시점에서. 그러면 원인행위시에 소급을 해서 국가 소유로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진정소유법입니까? 부진정소유법입니까? 진정소유법. 왜? 이미 끝난 사안이죠. 일제로부터 소유권을 받았는데 종료가 됐는데 현 시점에서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국가 소유로 박탈하겠다. 진정소유법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일제재산 취득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일제청산이 더 중요하겠어요? 청산이 더 중요하겠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진정소유법이지만. 이해가시죠? 자, 2번 문장을 잘 보세요. 과세 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 인상 등의 납세 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나왔습니다. 자, 종료됐습니까? 진행 중에 법이 나왔습니까? 진행 중. 그러다가 세법, 요 신법 이후에 과세 표준기간이 종료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진정소유법 전체적으로 국법 적용해요? 신법 적용해요? 전체적으로 신법 적용. 인상된 세법. 그래서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7월 1일 날 세법이 바뀌었어요. 종료는 언제 돼요? 23년 신법 이후 31일. 전체적으로 23년도 세금은 인상된 세율로. 부진정 소유법.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시시,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자,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서 그 사이에 법이나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신청시법이에요. 이렇게 했다면 신청시법. 이게 아니라면 신청시법입니까? 허가처분시법입니까? 허가처분시법. 신청에 따른 처분이니까 새로운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자, 이게 다 지금 행정기본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기출문제 12번 보십시오. 12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맞추라고 주는 거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20일. 13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15일. 틀렸죠. 20일. 법령은 지역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서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없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급 적용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럴 때는 금지됩니까? 허용될 수도 있습니까? 허용될 수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신청 받았고 처분 전. 자, 원칙적으로 처분시법 따라갑니까? 신청시법 따라갑니까? 처분시법. 신청시법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야 되는 원칙이다. 틀렸죠.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꼭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신청시법 막 이렇게 하세요. 신청시법입니까? 허가처분시입니까? 허가처분시. 자, 5번.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특칙을 두는데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우리 저 국가배상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는 상호주의. 그 외국인의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때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가 법령의 효력범위입니다. 원래 이제 계획상 공법관계, 사법관계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 오실 때 이 자료 꼭 가져오십시오. 기출문제, 저 공법관계, 사법관계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